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곳이나 아니면 야학 아니면 뭐 한글학교 같은 데 가보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 배움에 목마른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나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에서 이 소외됐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양에서도 정말 최근에서야 여성 인권에 대해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인권 선진국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여성들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 곳곳에서 남성에게 차별을 받습니다. 지금은 남녀를 떠나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당연한 것들이지만 반세기 전 미국 여성들은 하지 못했던 것들, 반세기 전까지 있었던 미국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이 금융입니다. 미국 여자들은 5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스스로 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남편 아니면 가족이나 친족 중에 이 남자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1974년 평등신용거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미국의 여성들은 1974년까지 은행에서 자기 통장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교 탈레반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보다 더 심한 차별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임신과 관련된 차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피임은 1960년이 돼서야 인정이 됐다고 하네요. 심지어 1960년에 모든 주에서 다 인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일부 주에서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성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직장을 다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임신할 거면은 직장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1978년 임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는데요, 그 후에서야 출산 휴가가 생겼습니다. 뭐 솔직히 이거는 2020년 대한민국도 반성해야 되는 문제죠. 세 번째는 바로 교육에서의 차별입니다. 미국 여자들은 명문대학도 제대로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아이비리그에서는 여성들에게 대학 입학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1977년까지 여성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예일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은 이보다 약간 빠른 1969년에서야 처음으로 여자들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군사학교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는 1976년이 돼서야 여성들에게 문을 열었죠. 대학도 못 들어가는데 변호사라고 됐을까요? 여성은 법 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법조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서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긴 한데요, 이 배심원 제도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1968년 미시시피주가 마지막으로 배심원으로서의 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말고라도 현재는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들이지만 50여 년 전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은 솔직히 제대로 뛰지도 못했대요. 1897년부터 매년 4월 19일에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은 역사와 이 규모를 자랑하는 마라톤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1972년까지는 남자 주자만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1973년부터야 여성 주자들도 참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우주 비행사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내고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는 트럼프와 상대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어렸을 때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클린턴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여성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 우주 비행사는 셀리 라이드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셀리 라이드는 1978년에서야 여자 우주 비행사로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